완연한 봄의 모습입니다. 들로 산으로 봄바람 맞이하러 가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여유를 즐긴 시간조차 만들기 힘듭니다. 이런저런 일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연락도 해야 하고 거기에 동반되는 사연으로 일정을 잡아 미팅도 해야 하고 문득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긴 이러는 와중에 내일과 연관시켜서 대청호반을 걷기도 하고 금강을 따라 아이들과 탐사도 나가고 하니 즐겁기는 합니다. 그런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답사 명목으로 조용하고 호젓하게 걸어볼 시간도 만들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얼마 전에 금강가에 있는 세정보에 나가봤습니다. 버들강아지가 보슬보슬 피었고 작년에 무성했던 갈대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연의 힘으로 생동하는 생태계가 더없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노래 하나 들으며 여기용의 모래가 산책 시작합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모래 알갱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리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오늘은 많이 읽히는 그리고 사랑받는 외국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이 들으셨던 시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생소한 시도 있을 것입니다. 소개해 드리며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시는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가지 않는 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갈래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숲속에 난 두 갈래 길, 그것은 인생에서 자기 선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 내린 판단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길에 책임져야 합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판단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말이죠.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랭보의 시 중에서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보낸 한철. 랭보. 예전에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온갖 술이 흐르는 축제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무릎에 아름다움을 안쳤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녀는 맛있었다. 그래서 욕설을 퍼부어 주었다. 나는 정의에 대항했다. 나는 도망쳤다. 오 마녀들이여, 오 비참이여, 오 증오여. 내 보물은 바로 너희들에게 맡겨졌다. 나는 마침내 나의 정신 속에서 인간적 희망을 온통 사라지게 만들었다. 인간적 희망의 목을 조르는 완전한 기쁨에 겨워 나는 사나운 짐승처럼 음험하게 날뛰었다. 나는 사형 집행인들을 불러들여 죽어가면서 그들의 총 개머리판을 물어뜯었다. 나는 재앙을 불러들였고 그리하여 모래와 피로 숨이 막혔다. 불행은 나의 신이었다. 나는 진창 속에 길게 쓰러졌다. 나는 범죄의 공기에 몸을 말렸다. 그리고는 광적으로 못된 고개를 했다. 하여 봄은 나에게 백치의 끔찍한 웃음을 일으켰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하마터면 마지막 꾸악 소리를 낼 뻔했을 때 나는 옛 축제의 열쇠를 찾으려고 마음먹었다. 거기에서라면 아마 욕구가 다시 생겨날 것이다. 자비가 그 열쇠이다. 이런 발상을 하다니 나는 꿈꾸어 왔나 보다. 너는 언제까지나 하이에나이리라 등등. 그토록 멋진 양귀비 꽃으로 나에게 화관을 씌워준 악마가 소리 지른다. 너의 모든 욕구들, 너의 이기심, 그리고 너의 큰 죄업들로 죽음을 얻어라. 나는 그것들을 실컷 맞이했다. 하지만 친애하는 사탄이여 간청하노니
눈동자에서 화를 거두시라. 하여 나는 뒤늦게 몇몇 하찮은 비열한 것을 기다리면서 글쟁이에게서 묘사하거나 훈계하는 역량의 부재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내 악마에 들릴 나의 수첩에서 이 흉측한 몇 장을 뜯어내 덧붙인다. 시를 읽으며 드는 생각은 즐거움이 앞선 쾌락의 시간은 언젠가는 후회와 통렬한 반성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도 멋모르고 아름다움에 취해 보냈던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고는 스스로를 무참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아픔을 불러올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좋으니까 목구멍으로 삼켜버립니다. 인생에서 후회는 없을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아주 적게 하는 후회라면 좋겠지요. 자,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 당신을 사랑하기에 읽어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헤르만 헤세. 당신을 사랑하기에 밤에 나는 그토록 설레며 당신께 가서 속삭였지요. 당신이 나를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따왔었지요. 당신 마음은 나와 함께 있으니 좋든 싫든 오로지 내 것이랍니다. 설레며 불타오르는 내 사랑에서 어떤 찬사라도 그대를 앗아가진 못해요. 헤르만 헤세의 시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시 같은데 읽어내리는 글 속에서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넘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담고 그것을 위하여 아침을 맞고 하루를 보낸다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 대상이 다양하겠지만요. 좋은 시 다시 가슴에 담아둡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손태진 참 좋은 사람. 내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에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랑 나에게 빛이 된 사랑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고 싶어집니다. 봄 햇살이 너무 눈부시네요. 방송 마치고 잠시 바람 좀 쐬고 가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 한 편 봅니다. 괴테의 시 첫사랑 소개합니다. 첫사랑, 괴테. 아, 누가 돌려주랴 그 아름다운 날, 그 첫사랑의 날을. 아, 누가 돌려주랴 그 아름다운 시절에 그 사랑스러운 때를. 쓸쓸히 나는 이 상처를 키우며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슬픔에 잃어버린 행복을 슬퍼하고 있으니, 아, 누가 돌려주랴 그 아름다운 나날, 첫사랑 그 즐거운 때를. 외국 시인들도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썼나 봅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헤르만 헤세의 시도, 또 지금 읽어드린 괴테의 시도 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하긴 이 세상에서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사랑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도 풀도 동물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 표현 방법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에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슴에 그리움으로 남는 것은 첫사랑이겠지요. 처음 사랑, 그 강렬한 느낌과 감정은 엄청나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이고이 간직하고 아름다워야 할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첫사랑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시겠지요? 자, 또 하나의 시 소개합니다. 장콕도의 산비둘기라는 시입니다. 산비둘기, 장콕도. 두 마리의 산비둘기가 상냥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하지 않으렵니다. 아주 짧은 시네요. 산비둘기가 사랑을 하였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 이어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의도는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했는데 그 다음 것을 미리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사랑의 의미 또는 그런 깊이가 퇴색이 될까 겁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슴속에 숨겨진 수많은 사연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행복도 다 각각이고 모양도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함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내가 최고이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범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산비둘기의 나머지 사연,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일 것입니다. 다음 시입니다. 휘덜린의 시 생의 한가운데서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의 한가운데서. 휘덜린. 누런 배 가지 휠듯 달렸고 들장미는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며
기슭은 호수 향해 기울어져 있는데 아름다운 두 마리 백조 입맞춤에 취해 넋을 잃고 그 머리 해맑고 차가운 물속에 담근다. 아, 그러나 나는 이 겨울날 어디서 내 꽃을 꺾으랴, 어디서 햇빛을 참으며 어디서 땅 그림자 구하랴. 벽은 소리 없이 싸늘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바람 속 풍향기는 돌고 있다. 이 시도 삶을 돌아보며 아쉬움으로 쓴 시 같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논이는 백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에 나이 들고 추운 겨울처럼 되고 보니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후회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더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 아쉬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치부하며 한탄하기보다는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은 이미 내 것이 아니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미주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혜연 척하면 척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때도 없이 사랑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떠나가네요.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애처로워 바라보나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나요? 모르는 척 눈 감아봐도 가슴이 먼저 합니다.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당신 마음이 들어버렸다는 것. 장미 가시 같은 아찔한 사랑 향기에 취했었네. 흐르는 눈물은 내 거 아니죠.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사랑 다 필요 없어요. 눈 감아봐도 가슴이 먼저 합니다. 행복하여 난 몰랐습니다. 당신 마음이 들어버렸다는 것. 장미 가시 같은 아찔한 사랑 향기에 취했었네. 흐르는 눈물은 내 거 아니죠.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사랑 다 필요 없어요. 아지랑이 같은 사라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해야지. 가끔은 눈치 없이 말해도 한 번에 아는 사람, 사랑이 떠나고 칭얼대도 후회는 늦을 뿐이야. 사랑을 톡하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너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척하면 척이라고 말해도 눈치도 없는 이 말. 사랑이 떠나고 후회도 돌아오지는 않아. 사랑을 톡하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너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갈대 같은 여자 마음에 바람을 불지 말아줘요. 흔들리는 내 맘 당신만은 알아줘. 그래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역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명시 중에서 외국시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교하면 아기자기한 멋이 조금 덜 합니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시는 번역할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시는 네르바렛이 사랑의 찬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찬가, 네르발. 여기 우리는 얼마나 찬란한 날을 보내고 있는가. 일렁이는 물결의 흔적처럼 권태는 슬픔으로 사라진다. 욕망밖에 없는 미친 듯한 열정에 취하는 시간이요. 쾌락 뒤에는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시간이요. 말 그대로 사랑의 찬가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사랑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까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참 유명한 시인데요. 푸시긴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긴.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픔의 날엔 마음 가다듬고 자신을 믿으라.
이제 곧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 오늘 비록 비참할지라도 모든 것은 순간적이며 그것들은 한결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나간 것은 값진 것이다. 학창시절에 참 많이도 읽었던 시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 연인에게 쓰는 편지에도 많이 등장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첫 구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라는 이 표현이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네요.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우리 한글의 위대하다는 이유는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시를 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더없이 좋은 우리글 한글입니다. 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표현 그대로 삶이 힘들어도 혹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이 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관조하는 대담함이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지나고 나면 값진 것이라는 표현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맙시다.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보들레르의 시 유령입니다. 유령, 보들레르. 갈색 눈의 천사처럼 나 그대의 침실로 찾아가 밤의 어둠과 함께 조용히 그대에게로 숨어들리. 그리하여 나 그대에게 갈색의 여인이여 달빛처럼 차가운 입맞춤과 구덩이 주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앵무를 해주리. 그리고 창백한 아침이 오면 그때 밤까지 싸늘할 나의 빈자리를 보리. 그대의 생명과 젊음에 남들은 애정으로 대하여도 나는 공포로 군림하리. 번역의 차이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조금은 좀 헛갈립니다. 아마도 내 지식이 짧은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끈적이는 유령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저주 같은 게 남습니다. 이 시도 많이 읽히는 시라고 합니다. 노래 하나 듣습니다. 박서진, 진아야 듣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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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마음이 들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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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봐.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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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진아야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외국 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 소개합니다.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입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끔히 솟아나는 곳. 쉼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끝없이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잠을 깨소서. 참 유명한 시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인데요. 타고르가 우리나라 코리아를 이렇게 멋진 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약동하는 나라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동방의 나라 코리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인가요? 모함과 비방이 판을 치고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머리가 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위로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염된 환경에 너무 노출되어 모두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하고 자극적이며 작은 일에 분노 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 또 봅니다. 하이네의 시 로렐라이 읽어드립니다. 로렐라이, 하이네. 이토록 슬픈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바람은 차고 날은 저물어 라인강은 조용히 흘러가네. 저녁 햇살에 산마루가 빛나는데 그 위 놀라운 모습으로 아리따운 처녀 앉아있네. 그녀의 금 장신구 번쩍이고 그녀는 금발을 빗질하고 있네. 황금빛으로 빗질하며 노래를 부르네. 경이롭고 마력적인 멜로디가 거기 담겨져 있다네. 작은 배를 탄 뱃사공, 노랫소리에 거친 비에 사로잡히네. 그는 암초에는 눈을 두지 않고 높이 산 위쪽만 바라보네. 드디어는 뱃사공과 배를 물결이 삼켜버릴 것으로 나는 믿네. 로렐라이가 그녀의 노래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라인강 위로 로렐라의 언덕의 풍경을 시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시를 보아도 그곳 풍경이 그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아있을 로렐라의 언덕의 풍경, 사랑이 가득 남았을 그런 곳, 시로 읽으니 참 좋습니다. 다음 시 하나 또 읽어드립니다. 릴케의 시 가을날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날 릴케.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지개 위에 당신의 그림자 얹으시고 들판의 바람을 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열매를 알차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빛을 주시어 무르익도록 재촉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에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지금 홀로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살 것이며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바람에 나뭇잎이 구를 때면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 사이를 헤맬 것입니다. 이 시 역시 조금은 좀 이해가 쉽게 오지 않는 그런 난해한 시 중에 하나같이 보여집니다. 가을날과 시의 내용이 잘 매치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번역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제 짧은 지식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날과 많은 비교가 되는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시적 표현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 말입니다. 햇살 좋은 봄날에 스튜디오에 앉아 방송을 하고 노래를 듣는 시간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햇살의 부드러운 방황을 느낍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대청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가서 맑은 물과 투명한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와야겠습니다. 그곳은 다양하게 걷는 코스가 많아서 조용히 쉬고 오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가는 김에 대청호 소식지의 시를 글감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엽, 구르몽. 시몬, 나뭇잎 새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의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 시몬의 낙엽 밟는 소리가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글귀, 식귀를 우리가 많이 읊조리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산에 가든가 들에 갔을 때 가을철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겨울 때는 이 시를 생각해내곤 합니다. 구르몽의 낙엽 참 잘 들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이렇게 모두가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우리가 알뜰하게 쓰면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더없이 기쁜 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명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찬원이 부른 풍등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 내 곁에 있어달라고 타올랐던 순간은 꺼지고 천천히 떨어져 내리네. 우리가 수놓던 예쁜 추억들 하늘은 알겠지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아. 그대는 날 잊으셨나요? 우리가 나눴던 기억도 찬 바람 불어와 내 맘을 스쳐도 그대보다 아픈 건 없다고. 눈을 감고 추억을 그려도 그대는 내겐 축복이죠. 하지만 슬펐던 날이 떠올라 눈물이 떨어져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 찾지 못했죠. 지나갈 운명이겠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잡을 수 없는 내 세월아. 잊을 수 없는 내